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50도 홍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많죠. 돈, 건강, 그리고 뭐 원만한 대인관계, 감정,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건강을 항상 늘 최우선으로 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곧 60이에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혈관 질환이나 성인병이 없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 관리를, 물론 제가 건강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독 중요시하지만 운동도 많이 하죠.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운동도 많이 하지만 음식, 또 수면, 음식을 오늘 제가 요리 방송도 하지만 소통 방송도 합니다. 같이 겸할 겁니다. 음식을 맛집, 고급 맛집, 뭐 요즘 아주 유명한 집 잘 나옵니다. 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집 음식만큼 좋은 건강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건강에 가장 적이 되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돈과 물질과 나의 선택 상황에 있었을 때 저는 물질, 돈을 버리고 저를 선택합니다. 늘. 돈을 쥐고 안 놓으려고 하면 나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나를 잃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을 버립니다. 차라리 나를 찾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고 봐야지 돈이나 물질도 또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게 중심이고 주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권하진 않고 제 건강의 비결이 저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수면.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제 나이 또래 애들은 거의 불면증이 많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잠이 본인이 더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줄어요. 근데 저는 그냥 머리만 베게 되면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눕습니다. 누우면 자니까. 그걸 뭘 먹어서 그냥 만복감에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복이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건강 비결이 아마 그 수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갱년기 장애, 갱년기 증상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저 좀 이상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뭐 제가 운동을 뭐 꾸준히 한 것만도 아니고 이제 그 홈 트레이닝을 꾸준히 한 것은 2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갱년기가 온 것은 그 진작부터예요. 갱년기 시기가. 근데 저는 운동 그때는 운동 안 했습니다. 그랬어도 그런 거 없었어요. 불면이나 뭐 갱년기 장애 어디 어디가 막 화끈화끈하네 뭐 어쩌네 뭐 그런 거 일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네, 좀 이상하긴 한데 타고난 체질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거기에 집 음식.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집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작년 요맘때, 작년 4월, 5월경에
장아찌를 담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추 장아찌. 자, 봐보십시오. 산 거 아닙니다. 진간장, 청주, 청주 아니면 소주로 하셔도 돼요. 설탕, 생수를 1대1대1대1의 비율로 섞은 물에 월계수잎을 넣으면 좋고, 월계수잎은 부패하고 잡내를 잡아줍니다. 월계수잎을 넣으면 좋고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패 안 돼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저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거운 유리 그릇으로 고추가 이렇게 뜨니까 간이 배라고 눌러놨는데, 자, 그릇을 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상태입니다. 작년에 담아놓은 거 제가 좀 해 먹었어요. 작년에 담았는데 뭐 한 번도 안 해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해 먹을 때마다 이걸 느낀 건데, 항상 그걸 바로 저기서 빼서 해 먹으니까 장아찌 국물 있죠, 간장 국물이 무치면은 나중에 무쳐놓으면 국물이 이렇게 지퍼겨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맛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이렇게 채반에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국물이 빠져도 이미 여기에 장아찌 간장 국물 맛이, 양념 맛이 배어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채반을 받쳐놨고, 또 오늘은 반찬 두 가지를 해볼, 집 반찬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어묵을 우리가 볶아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먹잖아요. 어묵탕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묵으로 뭐 김밥도 재료로 쓰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집에서 먹는 반찬, 어묵 반찬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저희 애기 아빠가 아침에 집에서 7시 반에 나갑니다. 출근을. 그럼 출근하면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결혼 생활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7첩 반상, 9첩 반상, 백반 반찬을 아침에 즉시 조리를 해서 줍니다. 어저께 저녁에 먹은 반찬을 해주지 않아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 7시 반에 딱 아침을 제대로 먹고 출근하게 딱 차려놓습니다. 적어도 7첩 반상, 반찬 7가지 골고루. 그렇게 해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집 음식에 대한 노하우가 어디 특별히 배운 게 없어도 제 삶의 경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우리 애기 아빠가 퇴근 시간 집에 오면 올 시간 전에 맞춰가지고 딱 미리 전에 또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은 집에 도착하면 먼저 애기 아빠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딱 시간을 맞춰서. 왜냐, 미리 조리를 해놓으면은 맛이 없습니다. 딱 집에 도착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즉석 조리된 거, 따끈따끈한 음식.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애기 아빠 건강관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오늘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한 경험한 가정식 음식의 저기 중에서 어묵을 자 봐보십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어묵 반찬. 어묵을 잘랐는데 지금 봐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어묵은 네모나게 다 많이 자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보세요. 모퉁이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세모, 여러가지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어묵을 반찬으로 먹을 때도 꼭 네모난 것만 아니면은 뭐 직사각형만, 정사각형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세모난 모양,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모양, 이런 모양으로 골고루 잘라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세모, 네모. 어묵 요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잘못하면
식용유가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볶을 때 질퍽하고 막 그 쫄깃쫄깃한 어묵의 쫄깃쫄깃이란 고유의 맛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섬세한 요리입니다. 집 음식 중에서 식당에서 어묵 요리를 해도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볶을 때 식용유가 너무 어묵에 많이 스며들면 어묵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그 푹 퍼진 나물맛 같이 쫄깃쫄깃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팬을 충분히 이렇게 달군 팬에 이렇게 달군 볼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아내나 와이프가 해주는 요리를 짜다 달다 시다 싱겁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서 사 먹으세요. 와이프들 스트레스 받아요. 뭐 그냥 뭐 가사노동은 노동 아닙니까? 자 이렇게 식용유를 넉넉히 달군 팬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돼요. 맛없어도 좀 맛있다고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또 잘하죠. 칭찬은 거리도 춤춘다 하는데 칭찬은 와이프도 춤 안 추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묵을 자 이렇게 통째로 부어줍니다. 자 지금 후라이팬에서 소리 들리시죠? 자 봐보세요. 어묵이요 생각보다 빨리 탑니다. 봐보세요. 잠깐 사이에 노릇노릇해져보세요. 이렇게 뒤집으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묵은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탄다고 해서 이거를 식용유를 많이 부어도 안 됩니다. 조절을 잘해줘야 돼요. 이거 금방 타버립니다. 식용유를 많이 부어보면 또 질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해서 약불로 살짝 이렇게 볶는다는 느낌. 식용유가 그냥 이 안에 막 질퍽하게 그냥 이게 어묵이 빨리 타요. 그래서 어묵 요리를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면 식용유를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퍽해집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불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것이 이 어묵 요리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짝 가볍게 볶아줍니다. 식용유를 절대 많이 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 볶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뭐 간장, 뭐 참기름, 뭐 고춧가루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갖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불을 일단 끕니다. 불을 일단 끈 다음에 고춧가루 소량 고추장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고추장 넣으시면 저도 그 어디서 봤는데 고추장을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묵에 떡됩니다. 떡돼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그 뭐죠 이거 올리고당 너무 절대 달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단맛만 나게. 약간 어묵 자체가 그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단맛 짠맛이 다 들어있어요. 절대 그래서 짜거나 달게 양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간장도 소량.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볼이 좀 뜨거워도 손으로 지금 뜨겁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묻히듯이 뜨거운 정도 아니라 많이 뜨겁네요. 많이 뜨거워요. 그래도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째요? 좀 뜨거워도.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손으로 이렇게 묻혀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나물 무치듯이요. 나물 무치듯이 얘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래가지고 묻혀준 다음에 아까
아까 이미 그 식용유랑 한번 볶았잖아요. 묻힌 다음에 또 다시 식용유를 부어서 그 양념이 그 스며들게 불을 켜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질퍽해집니다. 그래서 쫀득쫀득하게 해야지 맛있잖아요. 응? 고기도 쫀득쫀득, 여자도 쫀득쫀득.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화 해도 되죠? 쫀득쫀득해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지금 제가 불을 다시 켰어요. 불을 켠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볶는 이유는 뭐냐? 방금 제가 양념을 해서 손으로 버무렸지만 불맛이 들어가야지 양념이 더 골고루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뿐입니다. 절대 식용유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식용유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양념을 했을 경우에는 약불에서 이렇게 양념이 스며들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묵만 저렇게 해놓으면은 좀, 근데 우리가 당근 아니 저기 양파 있죠. 예. 요즘 햇양파 나올 철이잖아요. 제철 음식. 햇양파를 이렇게 채 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묵의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자 봐보십시오. 이렇게 어묵 사이즈대로 이렇게 썰어서 같이 볶아주는데, 처음부터 어묵하고 같이 식용유하고 이렇게 볶아주면은 우리가 양파는 생으로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볶아주면 양파가 느글느글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그냥 이것도 그냥 그 불만 들어가게, 불만만. 양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그 저기 야채죠. 이거 야채라고 해야 돼. 채소. 응? 혈액순환에 좋은 야채잖아요. 그러니까 양파는 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 건강에 좋아요. 그냥 양파만 살짝 불에 볶아서 양념해서 양파 볶음으로 드셔도 그것도 집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제가 뭐 식당을 뭐 했다 한들 뭐 제가 뭐 식당을 해봤지만 참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았고, 집 음식 제가 우리 애들 아빠 그 뭐지 저기를 해주면서 그 이게 배운 노하우입니다. 저도 제가 스스로 배운 노하우, 제가 이걸 해보면서. 자 봐보십시오. 이렇게 양파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도 약간 그 색감을 초록색이 들어가게, 파도 약간 굵직굵직하게, 저 양파 크기에 맞춰서. 왜냐면 이게 지금 그 볶음 요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념간장이 아니라 볶음 요리라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굵직굵직하게 하고 그냥 확 들어붙습니다. 자,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잘 먹고 잘 자고도 중요합니다만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걱정 근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살이 별것도 없고 삶은 얼마나 삽니까 다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살지 못하면 그것까지 스트레스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제 건강 비결이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그것이 예를 들자면 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 제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기 싫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물질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면 합니다. 돈은 다 좋으니까. 그잖아요. 응.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돈하고 연관이 돼도 제가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해요. 근데 그게 제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진짜로 혈압 당뇨 이런 게 없다니까요. 고지혈증도. 운동을 2년째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고지혈증이 약간 있었는데 그런 게 또 운동을 하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집니다. 그 집 근처 의원 의사선생님이 고지혈증약 처방을 안 해주셔요.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먹을 필요 없대요. 아, 의사선생님이 어련히 먹어야 될 것 같으면은 처방 받으라고 하죠. 근데 건강의 비결은 운동도 물론 기본이에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됐기 때문에 운동은 기본인데 잘 자고 또 걱정, 근심, 스트레스 그게 없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자유롭게 하고 살고. 갑자기 자유롭게란 말이 나와버리네. 자, 이제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 양파도 어느 정도 볶아졌기 때문에 약간 봐보세요. 안 볶아지면 얘가 이렇게 번쩍번쩍 안 합니다. 살짝 겉만 볶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번쩍번쩍 합니다. 봐보세요. 근데 너무 누글누글해지면 약간 이게 그 아이보리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그러지 않죠? 이 정도로 볶아져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더 볶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참기름, 꼭 볶음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 응? 자, 봐보세요. 참기름 넣고, 참기름은 불을 끈 다음에 넣고 이렇게 저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맛있어요. 처음에 불을 켠 상태에서 참기름을 넣으면 참기름은 고소한 맛이 더 안 나요. 불을 아예 끄고 이 열기만 남은 상태에서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들쭉들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하나 간하고 맛을 보겠습니다. 간은 지금 맞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달까봐 아까 올리고당을 소량을 넣었어요. 설탕은 몸에 해롭지만 올리고당은 그렇게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올리고당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조리를 한 후에는 꼭 한번 이렇게 맛을 본 다음에 양념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깨도 넉넉하게 넣습니다. 넉넉하게 넣는다는 게 저는 꼭 들어보여요. 어이구. 자, 이거 봐보세요. 깨를 넣으니까 어때요? 조금 더 맛깔스럽게 보여서. 절대 그거 저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고추장으로 하시면. 고추장으로 하면 이 어묵볶음은 맛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묵도 생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익히고, 어묵은 금방 탑니다. 중요한 관건은 양파도 생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살짝 굳이 그냥 이걸 그냥 막 식용유 들어 부숴가지고 국 끓이듯이, 식용유
어묵국 끓이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쫀득쫀득하게.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족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그릇에 담아, 예쁜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예쁜 그릇이어도 되고 이렇게 깔끔한 용기에 이렇게 담아서 항상 가족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쁜 그릇은 가족들에 대한 존중. 그냥 아무나 그냥 통째로 탁 그냥 주지 말고 이렇게 상에 놓지 말고 딱 예쁜 그릇에 이렇게 놔서 완성입니다. 여기에 약간 매운맛을 더 하시고 싶으신 분은 청양고추를 약간 넣으셔도 돼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근데 그냥 지금 이 정도 고춧가루가 들어가도 매운맛이기 때문에 더 청양고추를 이제 아주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간장 양념을 해서 빼놓은 초고속으로 무쳐보겠습니다. 이거 작년 제가 1년 됐어요. 1년 동안 제가 이거 그 장아찌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장아찌를 1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저거 제대로 보관해 또.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장아찌 담는 게 요즘 마늘종 많이 나오거든요. 마늘종 장아찌를 해도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늘종 장아찌를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간이 빼서 무쳐서 먹어도 맛있어요. 밑반찬으로. 뭐 깻잎 장아찌 여러가지 많지 않아요. 근데 얘를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고춧가루로 무쳤더니 더 맛이 없더라고요. 보기도 그렇고 고추장이 났더라고요. 이것이 저도 이제 이거는 원래 그냥 이 상태로 밥반찬으로 먹어도 됩니다. 이미 여기 간이 뱄기 때문에. 이미 간이 뱄기 때문에 그냥 저 상태대로 장아찌 상태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고추장을 한 수작 넣고 이거는 마늘도 필요 없어요. 아까 어묵볶음도 마늘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묵볶음도 마늘 넣으실 필요 없고 이것도 마늘 고추 장아찌이기 때문에 마늘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 간장이랑 그런 짠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올리고당 이거 자체가 약간 짭조름하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갔어도 그렇게 단맛이 안 나요. 올리고당 그리고 원래 장아찌를 식당 같은 데서 먹을 때는 그냥 그렇게 뭘 안 넣더라고요. 다른 거를. 근데 저는 여기에 너무 얘가 새카맣고 그렇기 때문에 파를 약간 썰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파를 얘는 장아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로 뚝뚝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똑같이 무침 종류 똑같이 참기름 깨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쪼물쪼물 지금 봐보세요. 손으로 쪼물쪼물 묻히는데도 간장물이 이렇게 튀잖아요. 이게 이미 고추에 그 간장이 배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처럼 채발했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봐보세요. 묻혀놓으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가족들에게 낼 때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릇 예쁜 그릇에 얌전하게 봐보세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자 봐보세요. 이게 바로
집 음식의 묘미입니다. 장아찌 봐보세요. 맛있어 보이죠? 이건 맛볼 필요 없어요. 제가 이미 저는 해 먹어봤어요. 제가. 자, 이렇게. 고추 장아찌는 그렇게 많은 양을, 반찬으로 내놓을 필요 없죠. 보통 우리가 한 끼 식사에 고추 장아찌,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먹으니까. 그래도 가족들 식단에 이렇게 상에 올릴 때는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올려야 됩니다. 딱 두 개? 두 개만 딱 먹은다고 두 개만 딱 젓가락질 자꾸 손대면 안 된다고 두 개, 세 개만 올려놓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자 풍성하게. 왜냐? 그래야지 손이 갑니다. 장아찌도. 그래야지 손이 가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봐보세요. 이거 양념 너무 아까워. 저는 음식 할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묻히고 나면 이렇게 양념이 아깝더라. 진짜로 너무 아까워. 이 양념이. 이거 그냥 손으로 씻으려면 물에 씻겨 나가잖아요, 얘가. 너무 아깝대요. 나는 이 양념이. 주 재료보다 이 양념이 아까워. 그냥 손 씻으려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소통과 집 음식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어묵하고 제가 작년에 담아놓은 고추 장아찌를 한번 무쳐봤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고추 장아찌 어묵 두 가지로 먹습니까? 여기에 이제 색감을 내기 위해서 노란색 계란말이나 뭐 계란찜을 곱게 해서 넣는다든가, 거기에 초록색 뭐 시금치 나물이나 요즘 뭐 머육대 같은 거 초록색 나물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초록색 색감을 맞춰주면 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 메인 요리 탕, 뼈다귀탕이든지 아니면 뭐 찌개류, 동태탕 아니면 김치찌개, 뭐 여러가지 탕 종류 우리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조기 매운탕 뭐 이런 거, 생선 요리, 아니면 뭐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집에서 뭐 로스를 안 구워 먹고 밥 반찬으로 먹으려면 제육볶음 같은 거, 제육볶음 같은 거 이렇게 주 메뉴 한 가지, 거기에 이렇게 반찬 이렇게 하면은 국도 있어야 됩니다. 주 메뉴가 예를 들어 탕 종류가 아니다 하면, 제육볶음이다 하면 국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된장국, 미역국, 뭐 황태국, 뭐 여러가지 국물이 있죠. 콩나물국, 맑은국, 이렇게 국물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씹어 삼키고 넘길 때 국물이 있어야 되고 영양도 되고, 그러니까 국도 꼭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쉽게 칠첩 반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제가 내 이름 50대 홈트 제 건강 비결, 충분한 수면, 집 음식, 그리고 또 뭐 집 음식도 와이프들이 좀 잘해야 맛있지. 맛도 없으면 집에서 밥도 먹기 싫어,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살자. 그리고 또 뭐냐, 탕이나 주 메뉴, 그것도 맛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메뉴가 맛있으면 부 메뉴 반찬이 그렇게 몇 가지 없어도 밥을 금방 많이 잘 먹게 돼요. 저도 식욕이 땡길 때는 막 두 그릇도 먹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운동을 하니까 그렇지 먹을 땐 저도 많이 먹어요. 어쨌든 제 건강관리 비결은 스트레스. 내가 하기 싫은 일 절대 안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산다. 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물질을 탐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을 시기하고 구설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은 좋은 일도 없고 내게 내 자손에게까지 좋은 복이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늘의 명언록이 나오고 웃기고 있네요. 이건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건강 비결입니다. 제가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만은 아직은 젊은 나이에요. 근데도 제 나이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일체 그런 것이 없는 것은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해결됩니다. 내 이름은 50대 은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